두 달 뒤면 연말입니다. 갈수록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연인 또는 가족들과 함께 보면 좋을 공연, 연말이면 필참해야 하는 공연은 무엇일지 스튜디오 버즐과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로는 호두까기 인형을 추천드립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작곡가 퓨트르 차이콥스키가 작곡했는데 독일의 작곡가인 에른스트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 인형과 생지대왕이 원작입니다. 프랑스 작가인 듀마가 각색을 하고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의 수석 안무가였던 마리우스 프티파가 다시 발레 대본을 제작, 이것에 차이콥스키가 음악을 입힌 겁니다. 발레 호두까기 인형은 1892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됐습니다. 줄거리는 소녀 클라라가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에서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 받으면서 진행되는데요. 호두까기 인형이 장난감 병정들의 대장이 되어 생짓대와 싸우다가 클라라의 도움으로 멋진 왕자로 변하게 되고, 왕자로 변한 호두까기 인형은 그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 클라라를 과자의 나라로 데리고 갑니다. 그 과자의 나라에서도 생쥐들과 싸워 이긴 왕자와 클라라는 축하 파티를 열게 되죠. 곡들의 분위기도 무대도 겨울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호두까기 인형의 초연은 말 그대로 망했습니다. 당시 비평가들은 무용수들은 엉망이고 예술적으로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작품이라며 발레라는 장르를 한 단계 후퇴시켰다고 비난했죠. 차이콥스키는 호두까기 인형 작곡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악상이 떠오르지 않아서였죠. 그리고 오랫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 후원자 나제즈다 폰 메크 부인과의 관계가 갑자기 파탄난 데다 자신의 동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랑하던 여동생 알렉산드라가 사망하게 됩니다. 큰 슬픔에 빠진 차이콥스키는 알렉산드라를 사탕 요정으로, 조카 타티아나와 블라디미르를 클라라와 프리츠, 자신을 드로셀머여로 대입해 호두까기 인형의 아름다운 선율을 완성할 수 있었죠. 호두까기 인형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꼽히는 것은 눈꽃 왈츠, 즉 24명의 눈꽃 요정들이 추는 군무 장면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허밍크로스는 발레에서 처음 성악이 쓰여진 것으로 호두까기 인형에 독특한 매력을 부여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다양한 호두까기 인형 공연이 열리는데요. 되도록이면 국립발레단의 공연을 보시길 추천합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발레는 물론 오케스트라 반주까지 감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은 서울의 경우 12월 14일부터 크리스마스 당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보실 수 있습니다. 공연 한 달 전인 11월 15일 전후에 티켓팅이 시작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베토벤의 합창이죠. 한국에선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매년 정기 공연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야판 치베덴의 지휘로 12월 19일과 20일엔 롯데 콘서트홀에서, 21일엔 고향 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환희의 성가라는 제목으로 펼쳐집니다. 올해 연주는 이미 매진 각이니 내년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듯하네요. 베토벤의 9번째이자 마지막 교향곡인 합창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원래는 교향곡 제9번인데 4악장에서 독일의 시인 쉴러의 시에 곡을 붙인 합창이 나오는 까닭에 합창이라는 부제를 달게 됐습니다. 베토벤이 합창 교향곡을 완성한 것은 그의 나이 53세인 1824년인데 이미 1812년부터 구상이 됐다고 합니다. 실러의 환희에 붙여 송가에 곡을 붙이려 생각한 건 그가 고향 본을 떠나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기 이전이었다고 하니 30년 이상이나 구상을 하고 있었던 셈이죠. 1824년 5월 7일 빈의 케른트너토르 극장에서 이 곡이 초연됐을 때 청중들은 놀람과 경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그 순간 참관자의 역할만 할 수 있었죠. 잘 아시다시피 그때는 베토벤이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을 때였습니다. 합창의 백미는 역시 4악장 환희의 성가겠죠. 교향곡에 성악을 사용한 혁명적 시도는 후대 교향곡 작곡가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큰 숙제를 떠안겼습니다. 이 이상의 교향곡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숙제 말이죠. 베토벤이 작필악보에 쓴 백만인이여 서로 껴안으라 라는 가사처럼 이 곡은 모든 인간은 한 형제라는 주제의식으로 청중 모두를 하나로 만듭니다. 연말이니 이 파트를 듣게 되면 떠오르게 되는 게 많죠. 가까이에는 내 주변을 둘러싼 여러 고뇌들, 좀 더 범위를 확장한다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계 등등, 베토벤의 전 인류적 사랑을 되새기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렇게 호두까기 인형과 베토벤의 합창 두 공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 번 경험을 해보시면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순간 연말이 다가오면 이 두 공연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2024년에 남은 두 달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스튜디오 퍼즐이었습니다.